오늘도 재밌는 그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 좋아하잖아요. 이거 순위 매기는 거. 순위 매기는 거, 재밌습니다. 통계 자료 보는 거 재밌죠. 통계자료. 이게 뭐냐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그러니까 신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 수예요. 자, 우리 뭐 출산율이 뭐 정말 바닥을 치고 있지만, 네. 자, 우리 한국을 보자고요. 2위입니다. 2위. 한국도 제왕절개 많이 하죠. 저도 제왕절개로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제왕절개로 태어난 그러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가이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밑에서 내려와 있거나 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아니면 위험군의 산모이거나 네네. 뭐 이럴 경우에는 제왕절개로 태어나는데 진짜 이게 1등은 한국이 아니야. 근데 봤더니 1등은 터키입니다. 터키. 예외 정말 예상을 깨고 터키가 1등을 했어요. 그 538명, 한국은 538명, 터키는 584명. 거의 600명에 육박하니까. 그러네요. 예, 거의 60%에 육박한다는 얘기고 우리의 용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되게 낫네요. 제왕절개 따윈 필요 없다. 대단합니다. 예, 100명이 조금 넘는데 그 2등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144명, 네덜란드 152명. 힘이 좋은 나라. 유럽권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은 제왕절개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네. 찾아봤어요. 봤더니 네. 정말 위험한 게 아니면 선택에 의한 제왕절개는 약간 종교적으로 이제 금지되는. 금지는 아니고 네. 약간 이제 꺼려지게 되는 이런 게 나타나게 되죠. 자, 한국을 따라서 바로 뒤따르는 게 또 재밌는 게 멕시코가 있습니다. 멕시코. 그다음에 불가리아. 한국이 2등이지만 네. 이제 50%가 넘어갔고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제왕절개가 맞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자연분만이 맞느냐 뭐 되게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어느 것이 건강에 좋느냐 뭐 그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은 유익한 유산균이 아이에게 뭐 묻어 나와가지고 아이한테 더 좋다 안 좋다 뭐 이것지만 이것도 연구 결과를 찾아보면 네. 뭐 큰 유의미한 그 정말 결과가 그런 결과는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게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좋다. 그냥 출산 후에 회복에 따라서 달린 거지. 현재로서는 네. 회복 기간은 확실히 자연분만이 더 빠르긴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네.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긴 하지만 또 그 예외 사항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물론 뭐 제왕절개가 안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제왕절개가 그 산모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라고 아니에요. 생각해봤었는데 산모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연분만보다 몇 배가 높아요. 몇십 배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험 부담을 안고 위험 부담?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죽는다 그건 아니고. 그렇죠. 뭐 진짜 0.02%이 정도? 제왕절개 하다가 산모가 사망했다는 뉴스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과다출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협착. 협착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굉장히 그 레어한 경우고. 그렇죠. 예, 이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출산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공부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집착남. 네.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더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혹시 출산 앞두는 사람들 남자분들 얘기지만 와이프한테 뭐 자연분만해, 제왕절개해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산모분께서 선택. 그건 무조건 산모분의 선택이에요. 뭐 바라는 거는 바랄 수 있지만 해라고 하는 거는 아니 바라는 거 치면 안 돼. 바라지도 말고 와이프가 어땠으면 좋겠어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의 의견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야 돼요. 하지만 네가 선택한 대로 난 따를 거야. 난 너의 선택을 존중을 하고 네 선택이 무조건 오라. 중요한 거는 뭐 애를 배고 낳는 거는 건강하게 출산하는 게 제일 와이프잖아요. 중요한 네. 부분인데 이거 스트레스 받다 보면 그렇죠. 안 되는 거고. 스트레스 절대 받으면 안 되죠. 그럼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아니잖아. 본인도 물론 지겠지만 와이프가 가장 많이 지겠잖아요. 배를 찢는 것도 자기 배 찢는 거예요. 그렇죠. 생배를 찢는 거고 또 실제로 뭐 자연분만 한다고 무조건 건강한 것도 아닌 게 그 나중에 보면은 밑에 부분이 찢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또 요실금도 생길 수가 있고 치질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장기적으로는 그 근육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어요. 둘 다 굉장히 큰 부작용을 갖고 있는 그 출산 방법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은
특히 뭐 시어머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 통계는 출산 후 입원일 통계입니다. 그 정확하게 어떤 그러니까 말씀이죠? 아기를 낳고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냐. 아, 이 자료 전부 다 OECD 데이터에서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이게 국민의 건강 관련해 가지고 의료 수준을 갖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됩니다. 네. 이거와 또 하나 또 질병 치료, 그러니까 급성 질병 치료 이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 1등은 라트비아예요. 라트비아 4.41이죠. 이제 사모분께서 아기를 낳고 병원에 4일 입원한 동안 4일 동안 입원한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4.4일 동안 입원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위가 슬로바키아. 한국은 몇 위? 어이구 예상률이 2.41입니다. 중간에 있네요. 하죠. 음. 중하죠. 중하에 위치하고 있고 근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또 멕시코가 1.41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제왕절개를 분명히 3위였어요. 3위였죠? 네. 3위였는데 하루에서 이틀. 근데 이해가 안 가. 수술 어쨌든 이 살을 째는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한 이틀밖에 입원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산모 사망률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 후 산모 그쵸, 사망률이라는 게 네. 있고 영아 사망률도 있고 되게 네. 많은데 자료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어, 이거 굉장한 나라예요, 멕시코. 굉장히 전 통계와 뭔가 이게 이렇게 나오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 한번 궁금하네요. 나도 궁금해요. 네. 나도 궁금한데. 하지만 우리나라 2.4명. 이거 좀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좀 빨리 퇴원을 하시네요. 낮죠. 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산후조리원. 병원에서는 퇴원을 하시고 그거 다른 병원에서 가는 거죠. 주변에 아기 낳으신 분들도 다 안 가는 사람이 거의 네, 없죠. 이용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집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30년 전 아기 낳고 나 많이 다음날부터 옛날에는 일했어. 그랬지만 다음날부터 일했어. 네. 뭐 이런 거 없죠. 그렇죠. 지금은 거의, 없죠. 예, 거의 없고 산후조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게 또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 있다고 해요. 좋은 서비스가 흘러갔네요. 수출했죠. 수출했습니다. 수출을 한 그 한국. 실제로 한국은 플러스 2.4가 아니라 플러스 한 15일 정도 된다. 적게는 7일, 플러스 15일 정도 된다. 산후조리원 통계는 포함되지 않아 있다. 그럼 거의 우리나라랑 좀 수출된 미국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있을까요? 이런 전문적으로 산후조리를 해주는 나라가?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라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위권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 나라 보이시죠?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폴란드, 체코,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자, 여기까지 딱 통계가 있어요. 상위의 모든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예요. 네, 동유럽 국가들이 출산 후에 임산부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반증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음 자료는 이게 참 재밌는 통계예요. 요즘에 그 의료 의료 파업 말 의료 많죠. 파업 엄청나죠. 자, 의료 파업 이 얘기 이건 어떤 통계죠? 실은 제가 이거 의료 파업 때문에 네. 자료를 찾다가 나머지 자료를 찾은 건데 네. 자, 이게 뭔가 솟구쳐 있죠. 한국 매일 코리아 이거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압도적으로 한국이네요. 국민 한 명이 네. 1년 동안 네. 의사와 만나는 횟수를 얘기해요. 15.7명이에요, 한국이. 그러니까 거의 16번이죠. 병원은 1년에 한 16번 방문한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의사와 만나는 횟수가 16번이다. 그 그 뒤를 따르는 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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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1위하고 2위 차이가 뭐 압도적입니다.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뭐 20-30% 이상 그러니까요. 한국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병원 가는 게 한국은 어렵진 않잖아요. 동네에도 병원 엄청 많고. 일본도 약간 싼가? 그런가 봐요. 또 3위가 뭐 슬로바키아, 4위가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뭐 터키, 트리키에, 그다음에 뭐 체코, 폴란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재밌는 게 또 마지막에 멕시코가 있어. 멕시코는 제왕절개는 제일 많이 그러니까 3위 했었는데 나는 진짜 신기한 나라네요. 이 나라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애를 낳아? 그래 하루만 낳고 승풍하고 가는 거야. 제왕절개를 하시잖아요.
네, 병원에 입원도 안 하고 그냥 가신다는 거지.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의사와 만나는 횟수도 굉장히 적고, 좀 뭔가 재밌어요. 통계를 보면은, 신기하네요. 되게 재밌는 통계가 많습니다. 한국은 압도적으로 많다. 의사가 부족한 게 당연하다. 음. 자, 다음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다음 통계. 통계는, 자, 이게 이게 가로 그래프네요. 다른 도표입니다. 이 같은 도표긴 한데 어떻게 바뀌었냐? 의사 만나는 횟수. 한국은 자, 요때 요 기점을 제외하고 계속 최상일 겁니다. 상승을 하네요, 계속. 접은 적이 없어요. 어. 접은 적이 없습니다. 멕시코는 점점 내려가고 있고, 멕시코 제일 아래 빨간 줄입니다. 뭐 다른 나라 국가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한국은 그냥 압도적입니다. 의사 만나는 횟수가 압도적이고 그만큼 병원을 많이 찾는다는 얘기예요. 음. 자, 병원을 많이 찾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좀 더 아픈 사람이 많아졌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관점으로 보자면 의료비가 싸다는 얘기예요. 한국 의료보험이 정말 잘 돼 있죠. 의료보험 잘 돼 있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조금만 아파? 병원 가. 우리나라 그렇죠. 어디 다쳤어? 병원 가봤어? 라고 물어보는 그런 나라죠. 모기 물렸다고 병원 가는 나라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요. 진짜예요. 저희 어릴 땐 모기 물리면 거기에 손톱으로 이렇게 십자 모양 내고 그렇지. 근데 지금은 양호실을 가서 그걸 발라야 돼요. 그리고 양호실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양호 선생님 지금은 이제 보건 선생님이란데 네. 보건 선생님은 그걸 또 기록을 남겨야 돼. 누가 모기 물렸음, 약 발라줌, 버물리 발라줌, 물파스 발라줌. 이거 기록을 남겨야 돼. 실제라니까 이거. 거짓말 같지? 양호 선생님, 보건 선생님은 뭐 이제 전 행위를 했던 기록은 남겨야 되긴 그 하니까.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나 웃긴 거지. 저도 이게 세대가 많이 달라졌네요. 모기에 물렸다고. 저희 때는 보통 그냥 이제 어디 놀다가 넘어져도 잘 안 가. 그냥 피가 나면 간다. 반창고 붙이러. 그 반창고 붙이러 보건실을 가서 양호실을 가서 네.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뛰어놀러 나가죠 다시. 자, 뛰어놀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얘가 이러다 다쳤습니다. 그러면은 보건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은 보건 선생님이 보고서 병원 안 가도 돼요. 라고 이렇게 자기의 사견을 얘기했다가 고소를 당하는 세상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맨 처음부터 살짝 까졌어.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편한 거예요. 하긴 자기를 또 보호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럼요. 이거 나중에 또 민원 들어와가지고 하면은 힘들어지니까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나중에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자. 네. 그러면은 이게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크죠. 예, 이게 무조건 의사를 많이 만난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한국은 의료비가 많이 저렴해서 좀 과용하는 게 없잖아 있다. 병원을 가게 되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약 타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면 약품 남용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 몸이 이상 있어요? 큰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셔요. 그러면은 가시면 되는데 왜 약 안 줘요? 약 많이 줘야지.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물론 지금 많이 바뀌긴 했는데 네. 우리가 또 의료 선진국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표를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혹시 자기 공명 촬영이라고 아세요? MRI. 맞습니다. 네. MRI를 촬영하는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도용들이 많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도형들이 뭐냐면 지금 전체 개수, 동그라미가 전체 개수고요. 전체 개수고 또 그 다이아몬드 모양은 병원의 필요에 의해서 촬영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긴급하게 수술, 그러니까 의사가 요구해서 촬영하는 경우죠. 네. 대부분 이 경우겠지만 그것도 이제 재밌는 게 외래 진료제 문제가 있어요. X는 외래 진료. 외래 진료가 정확히 어떤?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네. 나 MRI 한번 찍어볼까요? 라고 했을 때 촬영하는 거예요. 환자가 요청에 의해서 찍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의사의 요청일 수도 있고.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니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실제 병이 진행이 됐고 확인차 이렇게 아니면은 뭐 수술하기 직전에 뭐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외래 진료 같은 경우에는 병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나라가 있어요. 젊은이 오스트리아,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촬영합니다. 그 1000명당
1년에 140명이 넘게 촬영한다는 얘기예요. 140명 가까이. 어, 자, 한국은 몇 명? 한국은 중간에 있네요. 딱 중간에 있죠. 저 코리아 보면은 한국은 약 한 80명 정도가 촬영한다는 얘기죠. 어, 이게 숫자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편인가요? 조금. 병원을 엄청 많이 가지만 네. 병원을 엄청 많이 가지만 MR의 촬영은 좀 적다는 얘기예요. 예, 비싸니까. 예, 의료보험이 안 됐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지금도 의료보험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적용을 해주는데 네. 뭐 자기가 또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굉장히 이유가 비싸죠. 있을 예. 때. 네, 보험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미루어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 저머니, 프랑스, 뭐 노르웨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의료 선진국들인데 MRI가 훨씬 더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정밀한 촬영, 진단에 있어서는 이 나라들이 진짜 압도적이다. 그래서 특이한 게 있어요. 네. 이 높은 순위에 있는 쪽은 외래 진료가 훨씬 많네요. 그렇죠. 신기하죠? 네. 저도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네. 이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의료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선제적인 조치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 치료를 해서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MRI 말고 또 하나 있죠. CT. CT. 여기 보시면 1등이 한국이에요. 그러네요. 한국이 제일 높네요. 압도적으로 높죠. 200한 70, 280? 그렇죠. 200한 7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이 1등으로 높고 CT를 많이 촬영한다는 얘기죠. 아, 건강 검진 때 촬영을 많이 해요. 그 뒤를 따라서 미국, 그 뒤를 따라서 룩셈부르크, 벨기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또 독일도 있고요. 독일이 이제 MRI보다는 CT를 좀 적게 찍네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까 140명이었으니까 이렇게 통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CT를 많이 찍는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5명은 1년에 한 번은 CT를 찍는다. 보통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CT 한번 찍어보고 음. 여기서 뭔가 좀 안 나온 다음에 MRI 찍고 그렇죠. 네.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독일이 돈이 많은가? 그런가? 아니면 MRI가 싼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RI가 그렇네. 지멘스잖아. 그게 뭐죠? 지멘스 맞나? 맞을 거예요. 그 MRI 기계가 독일 거군요. 독일 게 있어요. 그거하고 되게 유명한 게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역시 기술력의 독일. 자, 다음 통계 한번 보시죠. 다음 통계는 뭐냐면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출생 시 이제 65세 이상 살아가는 인구. 그렇지. 65세까지 몇 명이 사느냐? 요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5세 전에 돌아가시는 비율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이제 전 세계 평균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아시아권의 통계를 갖고 왔는데 OECD 내 아시아. OECD 그냥 아시아 통계. 어, OECD 포함하지 않고 네. 아시아 내 통계를 갖고 왔는데 맨 끝에 있는 숫자는 남녀를 포함한 거예요. 남녀 포함. 남녀 포함 내가 그 태어나서 65세까지 몇 프로가 생존할 수 있는지. 어, 꼴찌는 파푸아뉴기니. 애가 태어나면 65세 이상 생존할 확률이 69%라는 얘기예요. 거의 70%지만 남녀 30%는 65세 이전에 죽는다. 어, 이렇게 통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파키스탄 73%. 중국이네요. 네, 중국이죠. 중국의 마카오. 홍콩 거긴가요? 그렇죠. 어. 96%. 와. 65세까지 생존할 확률. 그러니까 이게 사망하는 원인이 네. 전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뭐 기아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사고사 음. 이거 전체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자, 한국은 95.3%뭐 거의 96%에 육박하긴 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따라서 일본을 제꼈어요 우리가. 그러네요. 일본도 장수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장수하는 이미지인데 우리가 제꼈다는 게 정말 65세까지 생존율은 제꼈어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국이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퍼센트 차이는 크게 나진 않다만 그래도 그렇죠. 뭐 1%가 안 나죠. 네. 거의 뭐 0.7% 차이가 나긴 하는데 0.6%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겼다는 게
좋다. 일본 하면 이겨야죠. 그렇죠. 북한도 있네요. 북한. 우리 북한은 65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83%. 생각보다 높아요. 네, 생각보다 높네요. 네, 생각보다 높습니다. 83%.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좀 이거 주안점을 봐야 될 게, 자, 옆에는 무슨 숫자죠? 그 남성입니다. 아,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여성이고요. 여성, 남성입니다. 남성은 항상 평균을 깎아먹죠. 자,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96%가 65세까지 생존한다는 얘기예요. 네. 여성의 96%가, 음, 그리고 남성의 90.7%가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생존하신다. 네. 생존하신다. 남성의 90.7%가 생존하신다는 얘기예요. 차가 5.5%.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 6.9%. 아이씨, 한국이네. 아니, 별걸 다 1등해. 남자 여자의 생존율의 차이가 6.9%가 나. 한국이 전쟁 죽음도 아니잖아. 그렇죠. 휴전 중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남성들이 그 생존 비율이 조금 낮네요. 술, 담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술, 담배. 술, 담배. 요즘 여자도 많이 해. 그것도 그렇죠. 예, 여자도 많이 해요. 요즘 남자 여자애가 따져가지고 네. 뭐 많이 줄긴 했지만 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남자 여자 그 비율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많이 마시고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간 뭐 남자가 일찍 죽는다. 그 중에서 아시아에서 한국이 제일 격차가 높다. 한국 남자들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신기하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죽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워요. 자, 그 격차가 제일 작은 나라는 3.9명 호주네. 어, 참 아시아 평균이 4.9인데 그 한국은? 평균을 깎아먹는 나라가 한국. 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일본도 근데 많이 차이가 있네요. 5.2%. 그래도 한국에는 1% 이상 차이가 난다. 예.